당신이 매일 무심코 먹던 그 밥이 당신의 혈당과 뱃살을 조용히 망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도 밥 그냥 드시나요? 그 밥 진짜 밥 맞을까요? 밥상 위에 놓인 그 밥이 사실은 건강에 탈을 쓴 건강의 암살자일 수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실은 매일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밥 먹기 전 단 3초 이걸 안 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74세 내분비 내과 전문의 이정훈 박사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당뇨, 내장지방, 고혈압 환자만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중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식사 습관을 봤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혼자 지내시던 67세 김순정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속이 답답해요. 근데 전 밥밖에 안 먹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공복혈당 151, 당화혈색소 8.3, 복부비만도 꽤 심했고 아침부터 식은땀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문제는 밥입니다. 그 밥이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식사 전 3초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3개월 후 결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이후 식사 루틴을 바꾸셨고 불과 3주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 비법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 딱 3초 단 한 가지 루틴입니다. 이건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의사들의 진짜 밥상 비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내분비 내과 의사들도 이 루틴을 따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제 면허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숨기면 양심이 더 무겁습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내장지방, 당뇨, 고혈압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혈관도 지금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도 알림도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밥상이 당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6개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치로 입증된 결과들입니다. 그날 아침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김순정 어르신의 그 말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밥이 냉동된 찬밥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건강밥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밥이 몸속에서 혈당 폭탄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썸네일에서 말한 그 밥 3초의 차이입니다. 김순정 어르신이 첫 마디가 생각납니다. 그날 아침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아침 식사로 냉동밥 한 공기만 드셨다고 했습니다. 밥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진료실에서 재검을 했습니다. 공복혈당 146, 당화혈색소 7.9, 당뇨 전 단계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당뇨였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그냥 밥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 밥이 김 어르신의 몸을 조용히 망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밥이었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숨은 적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데운 냉동밥 GI 지수가 42%까지 상승합니다. 같은 밥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분 구조가 제가열로 깨지면서 혈당을 빠르게 자극하는 형태로 변합니다. 즉 같은 밥을 먹어도 당신의 혈당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단 하나의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요약 루틴. 냉동밥 대신 이렇게 첫째, 당일 지은 밥만 사용. 둘째, 전자레인지 제가열 최소화. 셋째, 1회 소분 저장 후 냉장 보관. 김 어르신은 이 루틴을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 공복혈당은 146에서 112, 당화혈색소는 7.9에서 7.1, 약도 줄었고 무기력한 아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영상을 꼭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수천 명이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식사,
특히 밥의 형태 하나가 당뇨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식사 전 단 3초. 그 작은 선택이 혈당 수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전자레인지 찬밥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그 습관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연 발효된 이것 한 스푼이 당신의 밥상을 바꿉니다. 병원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식사 루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 식초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오히려 혈당을 더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딱 3초의 차이입니다. 어떤 식초를 쓰느냐, 언제 섭취하느냐, 그 3초의 선택이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김순정 어르신의 두 번째 방문. 선생님, 식초는 늘 챙겨 먹었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걸까요? 그때 제가 확인한 건 합성 식초였습니다. 표지에는 건강이라 적혀 있었지만 속을 보면 정제당과 산만 섞인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 어르신께 단 하나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밥 지을 때 그 식초를 넣어 보신 적 있나요? 고개를 갸웃하시며 그게 효과가 있어요? 라고 되묻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초 루틴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3주 만에 김 어르신 얼굴빛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에 따르면 자연 발효 식초는 혈당 상승 지표 GI를 평균 31%까지 낮춰줍니다. 특히 밥 짓기 전 3초 식초 한 스푼을 섞어주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줄어들고 식후 피로감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식초가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식초는 식초가 아닙니다. 합성 식초와 자연 발효 식초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김 어르신도 그 차이를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엔 식초 맛만 느끼고 말았는데 이젠 밥 먹고 나도 몸이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루틴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루틴, 식초 한 스푼 밥상 비법. 첫째, 자연 발효 식초 한 스푼 사용. 둘째, 물 2컵과 희석 후 밥에 섞기. 셋째, 합성 식초는 절대 금지. 이 루틴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뒤 김 어르신의 식후 피로는 사라졌고 혈당도 7.1에서 6.5로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밥을 바꿨을 뿐인데 약 기운이 덜한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왜 이걸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식초는 그저 양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당을 보호해주는 자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밥에 이 재료를 5%만 섞어도 내장 지방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려준다는 과학적 루틴입니다. 그때 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식초도 좋았지만 이것을 섞고 나선 배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복부비만이 심해 걷는 것도 버거워 하시던 분이셨죠. 그분은 단 한 숟갈의 이것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음은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줄인 이것 한 숟갈의 힘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순정 어르신께서 루틴을 바꾸고 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식초도 좋았지만 귀리를 넣고 나선 배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박영규 어르신입니다. 77세. 경기 이천에 사시는 분이죠. 박 어르신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배가 너무 나와서 앉아 있기도 불편해요. 밥은 좀 줄였는데 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밥을 줄인 게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습니다. 식사량은 줄었지만 영양 밀도와 포만감이 떨어지면서 간식, 야식,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양을 줄이는 것이 해결이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진짜 해법은 밥의 구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리 5에서 7%를 밥에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귀리는 단순한 잡곡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천천히 작용하는 혈당의 완충 장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귀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첫째, 포만감 유지, 둘째, 콜레스테롤 23% 감소, 셋째, 혈당 급등 억제.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밥에 섞었을 때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복부지방 축적이 줄어듭니다. 박 어르신은 귀리밥을 1일 한 끼 분량으로만 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6주 뒤 체중 4.8kg 감소, 복부지방 6cm 감소, 당뇨약 일종 중단.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숟갈 섞었을 뿐인데 배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간식 생각이 확 줄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밥 하나 바꿨다고 몸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곡이 아니라 약을 줄여준 한 끼 식사법이다. 특히 귀리는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까지 동시에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루틴, 귀리 식사 비법. 첫째, 귀리 5에서 7% 밥과 혼합. 둘째, 한 끼 분량만 섭취. 셋째, 과다 섭취 시 소화 부담 주의. 귀리는 밥의 구조를 바꿔주는 똑똑한 식이섬유입니다. 혈당은 물론 내장 지방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혹시 귀리밥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귀리밥 먹어봤어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비슷한 루틴들 댓글 기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 숟갈 섞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귀리는 숨은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밥상 위에 숨어있는 당뇨 완충 장치. 이게 바로 혈당과 뱃살의 핵심 해답입니다. 이제 밥이 완성된 후 이것 한 티스푼만 살짝 뿌려보세요.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더 안정시켜주는 노란 가루 하나 곧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강황을 단순한 향신료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강황 속 커큐민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이게 바로 썸네일에서 말한 그 3초의 차이입니다. 그 순간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85세 부산 사상구에 사시는 이영숙 어르신입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밤에 손끝이 자꾸 저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요. 근데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는 공복혈당 129, 당화혈색소 6.8, 정상과 당뇨 사이.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어르신의 식단을 살펴보니 자극적인 음식은 없었지만 영양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황 루틴을 제안드렸습니다. 밥을 다 짓고 나서 딱 한 티스푼의 강황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겁니다. 커큐민은 끓는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완성된 밥 위에 마지막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황은 수천 년 동안 인도의 전통의학에서 염증 완화, 소화 개선, 심지어 관절 통증까지 다양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서양 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존스 홉킨스 연구에 따르면 강황 속 커큐민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23%나 낮췄고 염증 수치인 CRP도 35%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인 저도 놀라울 정도의 수치입니다. 어르신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그냥 밥에 뿌렸을 뿐인데 손끝 저림이 줄었어요. 밤잠도 푹 자고 아침이 편해졌어요.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활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영숙 어르신은 강황을 사용한 지 6주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6.1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후 다른 가족분들도 이 루틴을 함께 시작하셨고 남편분 역시 혈압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당과 염증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요약 루틴 강황 한 티스푼 밥상 비법. 첫째, 밥 완성 후 뿌리기. 둘째, 끓는 중엔 넣지 않기. 셋째, 100% 순수 강황 사용. 강황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향신료도 아닙니다. 이 세 동작 숙달되면 3초도 안 걸립니다. 처음엔 5초 걸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매일 밥 위에 올리는 자연의 혈당 조절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의 말입니다. 약보다 밥이 약이란 말,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영상을 꼭 만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여전히 모른 채 밤마다 뒤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금 떠올립니다.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도대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제 다음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밥 먹고 3초이 마지막 한 수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정복순 어르신 80세 그분의 한마디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밥 먹고 나면 꼼짝도 못 하겠어요. 그날도 어르신은 식사 후 바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식은땀과 가슴 답답함, 당황한 보호자가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식후 혈당이 198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무기력함의 원인은 식사 자체가 아니라 식후였던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당신의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식후 30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3개월 후 건강을 완전히 가릅니다. 첫째, 식후 20분 이내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둘째, 5에서 10분간 천천히 걷기. 셋째, 물 한 컵 마시기. 정복순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던 습관 대신 마당을 천천히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지만 3일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식후 혈당은 157까지 낮아졌고 가슴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저 식사 후 몇 발자국 걷는 것뿐인데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밥을 먹고 난 뒤 단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눕고 싶은지 혹은 한 발 나아갈지 그 선택이 혈당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요약 루틴 식후 3단계 비법. 첫째, 자리에서 일어나기. 둘째, 5분 걷기. 셋째, 물 한 컵 마시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실천하진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식후 3초.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당신을 다시 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이 모든 루틴을 하나로 묶는 방법입니다. 이제 한 끼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한 끼 루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5가지 루틴 하나하나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구조로 모두 묶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식사 루틴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5세 한기석 어르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밥을 어떻게 바꿉니까?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루틴만 제안드렸습니다. 딱 3가지만 바꿔보시죠. 첫째, 밥 짓기 전 식초 1스푼. 둘째, 귀리 5에서 7% 혼합. 셋째, 밥 다 된 후 강황 1티스푼. 넷째, 식후엔 딱 5분만 걷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한기석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날부터 하루 한 끼만 이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는 7.3에서 6.1로 복부 CT에서도 내장 지방이 줄었고 무엇보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루틴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딱 3초 만에 끝납니다. 식초 한 방울 넣고 귀리 섞고 강황 1티스푼 뿌리는 이 세 동작 숙달되면 3초도 안 걸립니다. 처음엔 5초 걸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루틴, 한 끼 루틴. 첫째, 식초 1스푼 섞기. 둘째, 귀리 5에서 7% 혼합. 셋째, 강황 1티스푼 추가. 넷째, 식후 5분 걷기. 이건 복잡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 식탁 위 실제 동작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사 습관이 바뀌는 순간 혈관도 혈당도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보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약봉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 어르신의 그 말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지금도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밥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건강 루틴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간을 살리는 국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끼 루틴에 이어 한 그릇 루틴도 함께 하시죠. 어르신들 밥상에서 약 대신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법이 아닙니다. 그날 김순정 어르신이 남긴 말처럼 전 밥밖에 안 먹었어요.
하지만 그 밥이 몸을 바꿨고 삶을 바꿨습니다. 그건 결국 당신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요약 루틴 3초 식사 비법. 첫째, 식초 1스푼 섞기. 둘째, 귀리 5에서 7% 혼합. 셋째, 강황 1티스푼 추가. 넷째, 식후 5분 걷기. 이 네 가지 동작 모두 합쳐도 단 3초. 이건 습관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동작입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숙달되면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밥 짓기 전 식초, 귀리 조금 섞고 다 지은 밥에 강황 뿌리기, 그리고 식후 5분 걷기. 이건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식탁 위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혈당과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간을 살리는 국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그 국물 혹시 간에 부담이 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밥상 국물부터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함께 지켜나가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